현재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율은 150%입니다. 작년 대비? 예. 150%요? 예, 4월까지 109%였는데 6월 달에 149%라고 그러니까 이 두 달 사이에 한 20%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 월급은 그렇게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규모가 큰 나라가 그래도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더 황당한 이야기는 아르헨티나 외환 보유고가 얼마냐? 마이너스입니다. 외환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마이너스 15억 달러. 공식적으로는 국가 이제 중앙은행에 외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아 자기네 나라 돈을 안 믿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기준금리가 6%였는데 한 번에 97%로 97%요? 예, 한 번에 97%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아휴 여기 진짜 안 되겠다. 기준금리가 이러면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가 이제 망가져 있는 망가졌네. 예, 이런 상황인 거죠. 아르헨티나가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디를 가봅니까?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우리 반대편인 칠레 아닙니까? 뭐 칠레, 뭐 대충 그 근처에 있는 그 나라. 근처. 예, 네. 지구본 연구소 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나라. 네, 어디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가 아마 저 소고기 제일 많이 먹는 나라죠. 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제 이쪽이죠 보면. 네네네. 예. 근데 요즘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맨날 어렵죠 뭐. 물가 뭐 살인적이다 이런 얘기가 좀 예. 들었던 것 같은데. 뭐 튀르키예보다 더하죠. 네네네. 네. 또 아르헨티나 갑자기 예. 뭐 이슈가 아르헨티나 있나요? 어려운 이야기만 하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 여기에 이제 엉뚱한 나라가 하나 등장을 해서 네. 그거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경제 같이 묶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네. 잡아봤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엉뚱한 나라가 어디 등장합니까? 엉뚱한 나라. 네. 지금 전쟁하느라 정신없는 러시아가 갑자기 이 아르헨티나에 나타났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예. 거기도 거의 뭐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이 있나요? 이제 러시아의 이제 국영 에너지 기업 중에 하나인 노바텍이라는 노바텍. 예, 노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LNG,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주로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수출을 하잖아요. 가스를 수출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러시아가 LNG, 특히 이제 북극해 근처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LNG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다른 나라에 파는 작업들을 추진을 해왔어요. 그걸 담당하는 회사가 이제 노바텍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아르헨티나의 이제 최대 쉐일, 아르헨티나가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이제 세계적인 쉐일 보유국이에요. 예, 지금 이제 개발이 이제 초창기 단계긴 하지만 네. 매장량이 엄청난데 바타 무에르타라고 하는 이제 대규모 쉐일층이 있어요. 여기에 러시아가 참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LNG 생산을 해서 주변 국가에 판매하는 이런 제안을 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아르헨티나에 묻혀 있는데 그건 네. 이제 아직까지는 별로 개발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개발 초창기인데 러시아가 들어와서 우리랑 이제 내가 투자해서 할 테니까 같이 가자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에 여러 제재,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천연가스의 사용 중단, 그래가지고 러시아 가스가 이제 밖으로 나가기 힘들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엉뚱하게도 다른 나라 가스를 가지고 LNG를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 LNG와 관련되는 여러 투자는 전형적으로 이제 서방 국가들, 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뭐 플랜트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러시아가 여기에 이제 카드를 이제 내민 거죠, 보면은. 러시아도 근데 뭐 그런 기술이 꽤 있겠죠. 에너지 강국인데. 러시아는 사실 이제 그 크림반도를 이제 병합한 2014년 이전에는 이러한 좀 어려운 기술들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다 서방 국가에 의존했어요. 그랬어요. 네, 왜냐면 뭐 알아서 투자하겠다는데 굳이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14년 이후에 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많은 제재를 가하면서 네. 이런 이제 전략적 부문의 기술들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네. 점들을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기술 도입을 상당히 이제 서둘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제 성장을 이제 했고 뭐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LNG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투자를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에 제안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오케이를 해주면 네. 우리가 자금 투입을 해가지고 한 3년 이내에 연간 한 700만 톤 정도의 생산을 할 수 있는 플랜트를 지어주겠다. 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아르헨티나에 러시아 회사가 들어가서 네.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그 대금은 이제 위안화로 받고 아.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엉뚱한 그림으로 네, 이제 네, 그려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LNG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여기저기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술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북극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얼음이 점점 녹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북극해에서 이제 그 천연가스 개발하기 쉬워요. 예전보다는 쉬워진 거죠. 그럼 이걸 담아서 이제 LNG는 아직까지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어디든 배를 실어가지고 이제 보내서 팔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030년까지 연간 이제 LNG 생산량 한 1억 톤 정도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인 거고, 여기에 필요한 뭐 쇄빙선이라든지 네. 뭐 쇄빙가스 운반선 이런 것들을 이제 발주를 이제 하기도 하죠.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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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는 한편에는 전쟁을 하지만 제재를 많이 맡고 있지만 이것들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이제 시야를 넓히고 있는 거고, 네. 그 파트너 중에 한 나라로 이제 아르헨티나를 또 지목을 한 거죠. 자, 아르헨티나에 그러면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와서 자원을 캐내고 네. 그걸 또 수출도 하는 네.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이슈 모양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아르헨티나 그러면 이제 소고기 팔고 밀 팔고 콩 파는 나라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아르헨티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중에 하나는 이 쉐일입니다. 쉐일. 예, 그래요? 예, 쉐일은 우리가 뭐 미국, 텍사스 뭐 이런 지역이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현재까지는 유의미한 규모로 캐내는 나라는 사실 아닌데. 미국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과 걸맞는 미국의 최대 이제 그 쉐일 생산 지역이 페르미안 분지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수준이에요. 보면은 그게 바카 무에르타라고 네. 하는 지역입니다. 위치를 보면 이제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접경 지역에 칠레와 아르헨티나. 예, 지역인데 뭐 면적이 상당히 커요. 한 벨기에 정도 면적이다. 한 나라만한 사이즈니까 사이즈가 크죠. 근데 이제 이 바카 무에르타라고 하는 이 명칭은 되게 재밌어요. 네. 이 죽은 소, 죽은 소? 소가 이렇게 죽어서 누워 있는 그런 모양이다. 모양이다라고 뭐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어쨌든 간에 이 아르헨티나의 쉐일은 규모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중동 카타르나 이런 데서 캐는 일반적인 천연가스 말고 이런 쉐일로 캐는 것 중에서는 현재 세계 2위. 그 다음에 쉐일 오일, 가스 네. 말고 오일 같은 경우도 세계 4위 네네네.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사실 이 자원만 잘 캐서 팔아도 네. 잘 살 수 있는 나라죠. 그래서 현재 보면 아르헨티나는 이런 쉐일에서 이제 자체 내수용으로 일부 좀 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전체 석유 소비량이 한 절반, 네. 가스도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쉐일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뭐 네.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많은 나라 봤을 때 보면 답답한 거죠. 아니 왜 그거밖에 못 캐? 그렇게 많이 묻혀 있는데. 네, 우리가 가서 확확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쉐일은 뭐 1930년대 그리고 1940년대에 걸쳐서 미국, 독일 이런 쪽에서 여기 뭔가 많이 묻혀 있어라는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래요? 되게 오래된. 그리고 안에 이제 그런 유기물 함량, 그러니까 네. 이제 석유나 가스가 많이 묻혀 있는 지질적 구조가 있다라는 것들은 알려진 거예요? 알려졌는데 그 동안에 이제 못 했죠. 사실은 이제 쉐일에서 캔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뭐 경제성도 안 나왔고. 기술력이 없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쉐일 혁명이 나니까 이제 업자들이 아르헨티나 가서도 시범 시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에 대규모 이제 쉐일 오일, 뭐 쉐일 가스가 있다는 게 밝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매장량이 뭐 오일 같은 경우는 뭐 한 9억 배럴에서 10억 배럴 사이.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전체 추정으로 확인된 거 말고 네. 추정으로 보면 한 225억 배럴 정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네. 뭐 천연가스도 뭐 308조 입방피트라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될. 감자나 어마어마한 양이 많다. 근데 어쨌거나 현재는 이제 내수 위주의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고 한 500개 정도의 이제 프래킹 사이트들이 있어가지고 네. 시추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잠재력이 너무 좋은 게 뻔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쉐브론 네. 같은 업체들이 여기 이제 바타 무에르타 지역에 5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이제 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요즘에 경제적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내건 조건들이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계약도 있나 싶은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요? 원래는 이제 보통
개발을 한 다음에 일부 몫을 이제 가져가는데 그 몫이 상당히 좀 많아요. 전체 개발량의 한 20% 정도를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해달라. 아, 그러니까 전체 개발한 게 예를 들어 100이다. 100만 배럴이면 예. 그중에 20만 배럴은 우리 거다. 우리가 알아서 처분하도록 그 하겠다. 정도면 높은 비율이에요? 좀 높죠. 요즘 아, 통상적인 기준에 비하면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금 20% 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수료로. 네네네. 예, 수수료로 20% 가져가겠다 우리가. 그 쉐브론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테니까 이거는 너희들을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파주는 조건으로 파는 기술 이렇게 예, 우리가 알아서 다 개발할 테니까. 아. 예, 나머지 그런 80%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일부 수수료를 조금씩 이렇게 받아가겠지만 20%는 우리가 자유롭게 처분하겠다. 그 조건이 이제 아르헨티나에 약간 불리한 조건인 거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불리해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네. 좀 답답한 상황이라는 게 이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카무에르타라는 지역이 내륙 지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지역에 갖다 팔려면 이제 LNG로 만들든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이 없어요. 이 지역에 부족해요. 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없는 살림을 쥐어짜서 말레이시아 국영 이제 가스 회사인 이제 페트로나스하고 네. 파이프라인 네. 그리고 LNG 이런 그 계약을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제 체결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아르헨티나 정부도 원체 최근에 경제난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일단은 많은 양을 좀 생산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파격적인 제안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 양 이상 네. 찔끔찔끔 생산하지 말고 네. 왕창 생산하면 네. 100만 BTU당 7.5달러 정도의 가격은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예, 국제 시세가 어떻게 변하든 아르헨티나 정부가 일단 가격을 뒷받침해 줄 테니까 네. 마음껏 좀 맞아요. 투자를 해서 생산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좀 하면 안 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쉐일 그 생산할 이제 노하우가 없죠. 셰일 쪽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이거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야 물론 그 쉐일 개발에 필요한 이제 강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납품을 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프래킹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또 해보는 경험이 없는 거죠. 보면은.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다시 한번 또 부도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데 네. 몇 번째 상황인지 이제 세기도 힘든 예전에 막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예. 어쨌거나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율은 150%입니다. 이게 작년 대비 예. 150%요. 예, 4월까지 109%였는데 6월달에 149%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두 달 사이에 한 20몇 %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 월급은 그렇게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세계 3위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규모가 큰 나라가 그래도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아르헨티나보다 더 인플레이션이 높긴 해요. 네. 근데 이 나라들은 지금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나라고 아니죠. 예. 아르헨티나는 그럴 게 없는 나라인데 이러니까 되게 답답한 거고. 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더 황당한 이야기는 아르헨티나 외환 보유고가 얼마냐라고 예. 이제 물어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외환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마이너스 15억 달러 정도라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 합니다. 환전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국가 이제 중앙은행에 외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달러를 뒤에서 다시 말드리겠지만 많이 갖고 있어요. 아 자기네 나라 돈을 안 믿는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아르헨티나 페소 같은 경우는 암시장에서 뭐 40% 이상 폭락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인플레이션 말고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예. 당연히 화폐 가치는 지금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있는 예. 상황이고 빈곤율 같은 경우도 지금 40% 이상. 아, 그다음에 실업률은 뭐 당연히 20% 이상. 아이고야.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막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최근 들어서 이제 2,000페소짜리, 그 전까지 1,000페소짜리가 제일 고액권이었는데 이제 신권들을 막 발행을 하는 거죠. 이 화폐 가치 없어지니까 더 고액권을 찍어낸다. 아, 이거 전형적인 예, 망테크 아니에요? 그렇죠, 망테크죠. 그러니까 2,000페소라고 해봐야 한 8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2,000페소가 8달러? 예, 한 만 원권. 아이고야. 큰일 났네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는 한두 번 있는 건 아닌데 최근에 이 경제 위기는 심각하네. 1998년에서 2002년 예. 때까지 겪고 있던 정말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는 지긋지긋했던 위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뭐 때문에 이렇게 가요? 뭐 실제로 보면 예.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포퓰리즘적인 문제. 아. 그다음에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돈 찍어.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 거죠, 보면은. 아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네. 외국 투자자들은 불안하니까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여러 차례 이제 디폴트 선언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돈 빌려오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막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의 이제 국가 부채는 음. 이제 3,820억 달러 네. 정도로 이제 짓게 되고 있어요. GDP로 보면 한 90% 음흠. 정도가 이제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원래 기준금리가 6%였는데 한 번에 97%로 97%요? 예, 한 번에 97%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아휴, 여기 진짜 안 되겠다. 뭐 튀르키예가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오히려 아유, 근데 아, 무슨 6% 6%에서 97%. 97 BP도 아니고 네, BP도 아닙니다. 퍼센트입니다, 보면. 기준금리가 이러면 예.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가 이제 망가져 있는 망가졌네. 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또 올해 10월 달에 이제 선거가 아유, 선거에서 뭐? 예. 근데 선거를 해야죠.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음. 이제 현재 지금 이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부 장관이 대선 후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 대책을 지금 연이어서 이제 발표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어떻든 민심을 좀 달래고 네네. 경제 활성화를 좀 돌려놓으려고 하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책이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무관세 식량 수입 발표를 했습니다. 무관세 식량? 식량을 이제 도입할 때 수입할 때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여기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예요? 수출하는 국가죠 아르헨티나가. 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농협- 오히려 그 식료품 가격이 막 폭등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잡으려면 일단 수입을 해야 돼요. 작황이 좀 많이 안 좋군요. 예,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작황이 좋으면 뭐 밀 팔고 콩 팔아가지고 버는 돈으로 네, 어떻게든지 좀 생기고. 돌릴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한테 이미 이제 손을 벌린 상태고, 네. 예. IMF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난 2018년에 이제 570억 달러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22년 작년에 440억 달러를 이제 추가로 네네네. 이제 지급을 하는데 IMF 돈 빌려줄 때는 항상 조건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감소시켜야 되고 외환 보유고를 확충해야 되니까 네. 이게 이제 금리를 막 이렇게 올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사실 내걸었던 조건 대부분을 지금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IMF로서는 돈 빌려주기가 싫은 상황인데 기존에 묻어놓은 게 벌써 500억, 70억 달러잖아요. 잘못하면 이것도 못 받으니까. 이것도 못 받으면 잘못하면 1,000억 달러 어마어마한 IMF 입장에서 봤을 때도 휘청거릴 만큼의 그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든 또 돈을 안 빌려줄 수는 없는 또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만 빌려줄 수 있다면 세상에 누구라도 다 반가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중국한테 또 중국. 예, 또 중국이죠. 그래서 6월 초에 이제 중국과 이제 182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협정을 이제 체결을 했어요. 그래요? 예, 중국 정부가 아르헨티나 정부한테 이제 180억 달러 빌려주겠다라고 네. 한 거죠. 예. 그리고 이거 플러스 50억 달러 추가로 더 빌려 쓸 수 있도록 이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180억은 이제 통화 스와프고 50억 달러는 다른 형태로든 이제 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중국이 주도해서 설립한 이제 브릭스 네. 예, 금융기관인 뉴 디벨로프먼트 뱅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입을 이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입해서 돈 좀 빌려 쓰려고 하는데 이 뉴 디벨로프먼트 뱅크라는 곳에 이제 있는 자본금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움이 안 되지만 뭐 아쉬운 단 한 푼이라도 자금 빌려 쓰겠다라는 게 지금 아르헨티나 입장인 네. 거죠 보면. 여기 분들은 이렇게 막 허리띠 졸라 맨다거나 뭐 근무화 팔고 뭐 이런 그런 건 전혀 없죠. 거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가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제 자국의 금융 시스템, 특히 예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뭐 한 해에 막 인플레이션 150%씩 가는데.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고 네. 과거에 예금을 몰수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2001년도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국가 부도 상황에 직면하니까 네. 비상 조치를 발동을 해가지고 이 예금을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국가가 막 써버린 거죠. 이게 당시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930억 달러 규모 네. 디폴트를 이제 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든 간에 내 은행에 있는 그 돈들은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해준다 무조건 은행에 부도나도. 그리고 은행이 그렇게 쉽게 부도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더니 국가가 그걸 마음대로 꺼내 써버린 거죠. 야, 이건 진짜 나라가
할 짓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제 은행에 충분한 돈이 들어가야 그 네. 돈이 대출이 되고 신용이 창출이 돼가지고 선순환하겠죠. 사회가 선순환하는데 네. 아르헨티나는 예전서부터 그 물가도 높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도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돈을 내부적으로 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면은 윤정기를 돌리는 거죠. 발권력에 의존해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네. 대로 재정 적자 이런 게 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일단 아프더라도 네. 당분간은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낮춰놔야 되는데 안 해요. 국민들도 예. 그러니까 뭐 선거 어차피 하면 또 바꿔치기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료 그다음에 에너지 보조금, 대학 교육, 뭐 대중교통 보조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지금 재정 적자가 지금 정부 재정 적자가 수천억 달러인데. 저렇게 뿌려대나? 그렇죠. 그거 다 가격 현실화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이게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윤정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어차피 나만 정권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에이.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심각해지면 또 갈아치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네. 궁금하죠. 그게 뭐 돈 갖고 있는다고 해도 이게 뭐 가치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를 것이고 네. 월급 받아서 뭐 생활하는 게 그냥 보조금 받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낫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제 예전서부터 달러를 끊임없이 미국 달러를? 네, 미국 달러를 끊임없이 이제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US 달러 현금 예. 지폐로 돼 있는 US US 달러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실물 화폐로. 예, 실물 화폐로. 그래요. 그래서 뭐 정확한 추계는 안 되는데 한 2,300억 많이 잡으면 한 2,900억까지도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는 마이너스인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US 달러 지폐는 다 합해 보면 2,000억 달러 훌쩍 넘는. 와, 맞네. 많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벽장 또는 이불 속, 베개 밑 이런데 이제 집안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US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해요. 거래도 돼요 이걸로?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지만 이거를 아니요 암시장에 가서 이제 바꾸는 거죠. 예. 네 대신 이제 뭐 그 나라 환율이 워낙 이제 널뛰게 할 테니까. 네. 좋을 때 바꾸면 되겠네요. 좋을 때 내가 필요한 만큼만 뭐 1달러 뭐 한 10달러 들고 나가가지고 남시장에 가서 시장 입구에서 페소 바꿔가지고 그 물건 빨리 사들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달러는 보면. 안전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상류층이라든지 중상층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 없다. 이 상황에서도. 예. 왜냐하면 계속 달러 베이스로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자, 전문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임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달러 연동으로 계산을 해서 받고 이러기 때문에 뭐 당장 이런 지옥 같은 상황하고는 좀 거리를 이제 두고 있는 거죠. 서민분들이 아주 힘들겠죠. 그렇죠. 달러에 접근할 수 없는 이제 서민층들이 큰 타격을 이제 입는 건 뭐 명확한 거죠. 월급 받았는데 뭐 인플레이션이 100 몇십 %니까 그냥 녹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받자 말자 뭘 사러 가면 물건이 있느냐? 없는 거고. 그전에는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 뭐 소고기, 곡식,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싸게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막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환장을 오르신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제 서민층, 빈민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물물 교환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내가 너 머리 깎아줄 테니까 네. 나한테 이제 너 저기 밀 한 자루 줘. 뭐 이런 식인 거죠.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화폐를 안 쓰면 되니까. 그래서 아예 이제 지역별로 그런 이제 물물 교환 센터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 우리나라 당근마켓처럼 서로 거래를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식의 니즈를 맞추는 작업들을 하기도 하는 거죠. 보면. 저 티셔츠 하나에 소고기 반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유. 이런 활동들을 이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보면은. 참 정치가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르헨티나가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원이 이렇게 많고. 아까 쉐일만 팔아도 사실 엄청 많고 뭐 쉐일 개발 안 해도 그냥 콩 팔고 밀 팔고 쇠고기 팔아서 기본으로는 다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인 거죠. 보면. 네네네. 자, 근데 이 나라는 뭐 하여튼 제조 뭐 이런 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르헨티나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1977년부터 중화공업 시작을 했을 때 아르헨티나가 78년부터 시작했어요. 거의 우리랑 똑같은 패턴으로 같이 그래요? 성장을 이제 해왔는데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을 돌파했고
아르헨티나는 거기서 주저앉았던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진행을 이제 하지 못했다. 그냥 농업 국가로 남았구나. 그러니까 농업 국가라도 잘 남았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돈 크라이 포미 라는 노래가 이제 떠오르는 상황인 거죠. 아휴. 그러다 보니 온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가서 이제 뭐 만만하게 보고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죠. 감성에 호소하는 게 참 당장은 너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결과가 참혹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패론주의라고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네. 어떻게 보면 뭐 포퓰리스트의 이제 뭐 시조다라고 하는 그 패론주의가 참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어렵게 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자 아르헨티나 지금 셰일을 이제 개발하려고 막 여러 준비를 나라, 하고 미국, 있는. 러시아 뭐 네.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이거라도 빨리 좀 어떻게든 돼서 네,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좋네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아르헨티나 조금 안 좋은 경제 이야기 좀 네.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멕시코. 네, 하다만 멕시코 이야기. 지난번에 이제 멕시코도 또 경제 위기 이야기를 해야 될 타임이네요, 보니까.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 찾아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